여러분이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으로 하이킹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보이스카우트처럼 캠핑 준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목적지 쪽으로 가는 길에서 앞장서는 걸 좋아하는 가장 빠른 친구가 몇십 미터 앞서 걷고 있어요. 갑자기 그가 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 닿으려 할 때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갑자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환각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이킹은 요즘 익숙한 개념이지만 126년 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임스 버르네 월슨, 영국 워릭셔 레밍턴에 살았던 친절한 구두닦이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었고 신발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랑을 참지 못했고요. 재미를 위해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873년 9월 3일 그와 그의 몇몇 친구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제임스의 뇌리에 게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운동선수이기도 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뽐내려고 했었어요. 자연과 시합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그의 힘과 의지를 보이려는 것이었죠.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는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레밍턴에서 코번트리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모든 길을 뛰어서 돌아오는 거였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려야 할 거리는 약 32km나 됐거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 코스는 끝까지 걷는다고 할 때 6시간이 걸릴 거리입니다. 시속 10km로 달린다고 해도 완주하는데 3시간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임스는 슈퍼맨이 아니니 숨을 돌리기 위해 규칙적인 휴식도 취해야겠죠.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도전을 하기로 하며 이렇게 말했죠.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저 레밍턴 외곽의 시골로 달려가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다시 뛰어온 후 지치고 숨이 가쁜 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의 도전자와 그의 두 친구 의류수선공 바햄 와이즈, 사진작가 하머슨 번스는 모두 함께 마차의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월스는 일정한 속도로 달렸고 그의 친구들은 마차에 탄 채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 킬로미터를 편안하게 나아갔고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라톤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따라가는 동안 약간의 거리를 두었지만 그를 놓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 그를 놀려대기도 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폭풍 전에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제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약 10m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가 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았고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곤두박질 치던 그는 큰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땅에 닿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자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로 갔을까요? 3명의 친구들은 모두 차를 세우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몰라 그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았죠. 혹은 그곳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건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색에 성공하지 못한 채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레밍턴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밍턴에 도착한 후 그들은 방금 목격했던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제임스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을 거고 그들이 제임스에게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그 당시에도 당국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구금됐고 수사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친구들이 제임스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제임스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소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지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초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게다가 1870년대에도 세계와 우주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제임스가 우연히 4차원에 들어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4차원 때문에 제임스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요. 자, 우리는 폭, 높이 및 깊이를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3D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4차원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4차원 공간은 3D 기하학에서는 가상의 방향입니다. 수학자들이 공간적 차원을 이용해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차원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제임스가 순간이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전에 이기기 위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을 한 거라고요. 어쩌면 다른 나라일지도 모르죠. 그에게 엄청난 초능력이 생겨서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의미일까요? 농담은 제쳐두고요. 비록 당시 사람들이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보면 이는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양자 염력 이동은 실제적이고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죠.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그들의 상상력의 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19세기에 잘 알려진 저널리스트이자 이야기꾼이었던 앰브로즈 귀네트 비어스는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제임스 월슨의 실종에 대한 책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경주였고 188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임스 월슨이 허구적 인물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인 비어스는 보통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때문에 그는 뛰어난 저널리즘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속담을 알고 있죠?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겠죠. 앰브로즈 비어스는 제임스 월슨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71세쯤의 나이에 이 유명한 작가는 멕시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혁명적인 프란시스코 판초 비아를 만났고 관찰자로서 그와 함께했습니다. 1913년 12월 26일 앰브로즈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저널리스트인 블랑시 파팅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모험담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나는 말이지 내일 이곳을 떠나 비지의 목적지로 향할 거야 라고 썼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심지어 판초비아의 부하들은 그의 실종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어떤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 후 비어스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이론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1914년 1월경에 멕시코의 치와와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그가 애초에 멕시코에 간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앰브로즈 비어스는 가까운 친구에게 그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존재했던 것은 그의 비서의 수첩이었어요. 그 책에는 편지의 요약이 있었고 편지는 발송되기 전에 없어졌다는 그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적인 인물인 제임스 버르네 월슨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으로 사라진 작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측하는 광적인 이론들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운명은 여전히 수수께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가와 구두닦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작가가 작품을 위해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마차에 탄 세 사람은요? 여러분만의 이론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게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순간이동을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밌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면 즐겁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